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여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이니쌤 조인희입니다. 자, 2013년도 5월 26일 시험 잘 보고 오셨어요? 전반적으로 반응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이번 달은 약간 극과 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RC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웠어요라고, 아주 쉬웠어요는 뺄게요. 아주자는 빼고요. 전반적으로 평이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나는 독해가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독해는 늘 어려워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런데 이번 달 독해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죠. 아티클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보통 많이 나와요. 2개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기본적으로 싱글에서만 벌써 3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셨어요. 자, 보통 180번대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180번 전까지 180번대 5개짜리 지문 하나, 그리고 그 전에 지문 하나가 되게 아티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2개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죠. 이번 달 시험은 사실 5월 달 시험이 2번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 2번 중에 마지막 시험이었단 말이죠. 자, 5월 11일 시험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느낌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5월 26일 시험도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 시험은 조금 더 나는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떤 뭔가 스포츠를 내보겠다라고 하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유리한 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는 평이했고요. 그리고 조금 독해 준비를 많이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힘드셨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토익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나는 그냥 항상 같은 난이도로 너희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나한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이도는 사실 전반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이한 수준 정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예요. 공부를 하면 쉬워지는 거고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5월달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너무 여러분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기분 안 좋아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세요. 중요한 거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5월달 한 달 동안 가져왔던 노력의 결과일 테니까요. 분명히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땀은, 그쵸? 나를 속이지 않아. 맞아. 그러면 5월달에 내가 만약 열심히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월 달에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느끼셨죠? 공부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느끼셨어요? 그럼 됐어요, 여러분. 6월 달에 더 바짝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6월 있다는 게.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꿈과, 힘과 꿈과? 희망을, 그쵸? 그리고 용기를 드리는 메시지를 던져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5월달 들어가기 전에 6월달에 대비한 어떤 팁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는 좀 괜찮은데 분피를 먹으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장기침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조금 이제 양해를 좀 구할게요. 미리 장기침이 나와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체력 관리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6월 대비 들어갑니다. 자, RC 쪽에서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 자, 5월달 시험이 전반적으로 독해 쪽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번 달에 6월달 이제 대비를 하실 때는 독해 쪽에 좀 더 여러분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독해 집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문제풀이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당연히 여러분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문 읽기, 그리고 문제를 읽는 속도를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빨리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치? 그게 독해잖아, 여러분. 읽고 이해하는 거.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세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읽는 연습, 이해하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게 더 필요해. 그래서 6월 달에는 조금 더 독해 공부하는 양을 늘려보시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번 달 RC 여러분 파트 5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품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어렵습니다. 라는 느낌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어휘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펄6는 그렇게 어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런 거 내가 아는 단어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 기존의 펄6는 여러분 사실 보면 지문 하나 딱 보시면 한 번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세 문제를 푸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그치? 굉장히 쉽게 포인트가 바로바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난달부터 시작했을 때, 그쵸? 3월 달부터 제 펄6의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야 되고,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독해력을 이 친구가 키우고 있냐? 안 키우고 있냐? 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펄6 잘하려면 또 뭐 해야 돼? 역시 여러분, 지문과 문제 읽는 지문과 문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쵸? 자, 속도도 중요하고, 읽기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이쪽이에요. 그래서 6월 달의 키워드는 뭐다? 지문과 문제 읽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보자. 그쵸? 여러분들한테 RC 부분,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법적인, 제가 품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문법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품사라고 하자. 여러분, 품사가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품사가 6가지인가요? 그쵸? 7가지인가요? 자, 왜 물어보죠?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않니? 자, 대명사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7개잖아요. 원래는 8품사지만. 자, 7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부터? 품사에 대한 자리 파악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딱 보면 명사 자리, 이거는 형용사 자리, 딱 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훈련을 많이 해놓으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품사 자리 문제가 지금처럼 많이 나왔을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수월하게 한쪽이 되면 한쪽이 조금 지지부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밀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땡겨주고 저쪽에서 시간을 땡겨주고 이쪽에서 잘하는 데선 못하는 데선 시간을 거기다 토스해주면 되는 거니까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놓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달 문제 5가 왠지 나는 어휘가 아닌데도 어려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부분 집중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뭐 얘기할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어휘. 단어를 외워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외우지 않고서는 언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인데요. 그죠? 자,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휘, 단어를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아마도 이번 달에 지금 5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이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는 달이세요. 그쵸? 자,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가 어땠습니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평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ETS에서도 뭔가 좀 화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휘를 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신출 어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6월 달부터 이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대비를 해야겠지? 그럼 난 신출 어휘, 즉 모르는 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22,000단어를 외워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GRE 대비용 이런 거 책을 외워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출제되어 있는 기출 단어를 제대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야, 시험에서 나왔던 단어래라고 하는 것들만 제대로 외우시면 돼요. 왜? 신출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단어가 4개 중에 3개인데 정답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나머지 내가 모르는 이 아이가 정답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법? 속어법이야. 속어법은 리스닝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파트 5, 6에서도 여러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도 기존 단어 외우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6월 대비 RC 먼저 여러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달 시험 정리를 하기 전에 대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되게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오늘 뭐가 나왔지? 궁금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저랑 같이 얘기 정리하고 나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딱 듣고, 끝.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월 42,000원 절대 아깝죠.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면 6월달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비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대비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5월달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서 우리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조금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장점과 약점을 좀 판단하시면서 6월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드 또는 퍼스널라이즈드 개인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적인 전략 4가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바로 5월달 분석해드려도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저는 펄6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펄6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쉽다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케이스들의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이렇게 딱 훑어보면 그래요. 그냥 시제 문제고 어휘 문제고 자리 문제인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한 문장씩만 나왔다면 5S처럼 나왔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내용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리면 4개 보기가 다 맞아. 어휘인데 4개 보기 다 쓰면 다 될 것 같아. 그런 거 많아요. 그죠? 자, 어떡하지? 그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5 공부할 때는 그냥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펄6는 포인트 잡기가 힘들죠? 포인트를 잡기 어려우면 뭐라는 게 제일 좋냐면, 펄6에서는 앞문장 또는 뒷문장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힌트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 를 찾아야 돼. 그게 펄6에서는 앞, 뒤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 140번, 141번부터가 이제 펄6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뭐 prior to, 빈칸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회사 이름이야. 그치? 자, 이 말을 썼거든? 근데 이 말을 쓰면서 이 자리에 어떤 보기를 쓸 거니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봤던 게 뭐 합류하다라고 얘기하는 join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promote라던가 이런 단어들을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 다 되잖아. 또는 뭐 found도 있었고,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다 된단 말이야. 회사에 합류하고 회사를 홍보하고 회사를 뭐예요? found 설립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to는 전치사니까 ing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된다.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바로 뭐다? 앞문장을 보라는 거지. 왜? 지금 회사에 회사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앞 얘기에 뭐가 있을 거거든요. 자, 앞 얘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 회사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어떤 직책으로 임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바로 보다 이 회사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임명하는 내용이 문장의 첫 문장에 떴고 그게 바로 주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주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A라는 사람이겠죠? 자, A씨가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양력 설명을 하죠. 그치? 우리 항상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 누군가를 임명했어. 그러면 듣보잡을 임명했어요. 이러면 뭐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을 했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납득을 시키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무조건 파트 6를 풀 때도 무조건 한쪽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휘 문제를 풀 때 파트 6에서는 항상 뭘 봐라? 바로 앞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야. 근데 그것 중 바로 앞문장이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첫 문장이라는 거죠. 되게 여러분 첫 문장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 주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달의 문제에서 정답 뭐였다? 바로 joining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죠. 제 이름하고도 비슷하죠? join이, joining. 그쵸? 그래서 가끔 저는 영어를 강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또 이렇게 영어스럽게 지어주셔서 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 어쨌건 자, 중요한 거는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A씨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문제가 시제 문제였어. 자, A씨 나온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그냥 쓸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A씨를 임명했어요. A씨의 임명 소식을 알렸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라고 얘기하는 joining이 답이었다? 자, 그런데 A씨는 말이지 동사를 써야 돼. 그치? 동사 자리를 써놓고 또 다른 회사 이름을 쓴 거야. 그치? 자, 거기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begin이라는 동사의 적절한 형태를 물어본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지금 이 회사, 예를 들면 우리가 M이라고 할까요? 회사 이름을? M이라는 회사에 지금 임명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S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시작한 거야. 시작했었을까? 할 것이가? 물어보는 거죠. 그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특정한 다른 회사에서 일을 이미 시작했었겠죠. 맞아요, 여러분? 왜? 지금 M이라는 회사에 벌써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건 과거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바로 뭐가 돼야 돼? A씨는 일을 다른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들어오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지. 왜? 양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임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계속 얘기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펄식스 볼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펄식스를 접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거야.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야. 시간이 들더라도 첫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다음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 여러분들의 어떤 토익 시험을 볼 때 진짜로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보여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은 토익계의 아이돌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돌이 여러분 신곡 발표를 해요. 그치? 하나의 곡을 발표하려고 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6개월, 8개월 전부터 연습 시작하죠. 그리고 신곡 발표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노래를, 그쵸? 안무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하루에 18시간씩 연습한대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치? 자, 근데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할까요? 본 무대에 가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치? 바로 탁 나와서 탁 할 수 있게 하려고. 그치? 그거잖아. 여러분들은 토익계 아이돌이세요. 자, 그럼 우리 아이돌들의, 그치? 우리 연습생들의 지금 본 무대는 언제? 그렇지. 바로 토익 시험 당일날이죠. 시험 당일날 긴장한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제대로 내 본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도 아이돌처럼 하루에 16시간 공부해야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시겠죠? 연습을 해야 돼. 연습만이 살 길이야. 알겠지? 그러나 그 연습에다가 뭔가 이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더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익계에 뭐라고요? 아이돌이에요. 자, 잊지 마시고, 자, 우리 다음 6월에는 정말, 우리 슈퍼 주니어예요. 이런 것처럼, 그치? 여러분들이 정말 어딘가에 탁 나와서, 나 점수 800이에요! 900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눈 딱 감고 이 약 물고 공부하기다? 그치?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 펄식스 문제가 조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좀 잡고 들어가는 거. 그치? 그 정확한 포인트는 첫 번째가 첫 문장이었고, 잘 모를 때는 이 빈칸에 앞문장이나 뒷문장을 항상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거. 한 번 더 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될 게, 또 다른 지문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귀하한테 카드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Welcome to 무슨 membership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치? 자, membershi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멤버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선 당신의 membership card가 is 이렇게 놓고 형용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근데 거기 보면 뭐 allowable이라던가 enclosed 이런 식의 단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card가 allowable 하는 것도 말 될 것 같고 동봉되다라고 하는 enclosed도 쓰는 것 같고 affordable도 쓸 것 같고 막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card가 affordable하다 괜찮잖아? 그치? 여러분 card가 affordable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card가 affordable. 자, affordable이 어떤 데 써?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at an affordable rate 또는 price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바로 얘예요. 얘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멤버십이 되신 거, 멤버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카드가, 멤버십 카드가 뭐예요? affordable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당신 카드가 첨부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enclosed가 되는 패턴이 정답이었어요.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데 나는 왠지 available이라는 말이 쓰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affordable 썼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치? 항상 뭐냐면 4개 중에 정확한 하나를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한 단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걸 4개 중에 보기에 그게 없으면 그거 쓰지 말란 얘기인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왜? 문장에 꼭 그 단어만 써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문장의 단어는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 꼭 잘 알아두세요. 아마도 affordable를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있었는데 타동사 다음 자리에 빈칸이 나오고 전치사 to가 나왔었어요. 그래 놓고선 적절한 access의 형태를 물어봤지. 정답은 뭐야 여러분? access야. 왜? 여러분 access가 명사도 되고 혹시 타동사도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완전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명사, 타동사 둘 다 되는데 access가 명사로 쓰일 때는 바로 불가산 명사. 지금처럼 관사 없이 쓸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어디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이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access가 명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access가 명사로 쓸 때는 어떤 명사? 그렇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했던 거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Part 6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거 크게 2지문 정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문장을 습관적으로 읽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얘기에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affordable은 가격이 적당하다는 뜻이지 이용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의 Part 6 생각보다 아주 난이도가 하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중간인데 역시 지금 3, 4, 5월 달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특징들 약간 지문을 읽어봐야 해 라고 하는 특성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었다. 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바로 또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자, 이제 Part 5 얘기 들어가야겠죠? 자, 오늘 이번 달 Part 5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휘보다는 상대적으로 품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대명사 문제도 여러분 주어 자리, 그치? 대명사 문제를 간단하게 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주어 자리에 대명사 물어보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인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동사 바로 앞자리에 비어 있어서 이 자리에 어떤 형태의 대명사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물어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인칭 대명사에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희 족집게 토익은 여러분 공식으로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디를 포커싱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요. 자, 인칭대명사라는 보기를 만났을 때는 항상 2가지의 여러분 공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리의 일치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we, our, us, ourselves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거든. 자리의 일치라는 거죠. 이 문제 확실하게. 바로 뭐 동사 앞자리는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품사는 누구? 주격의 명사, 대명사죠? 그래서 정답은 we 쓰는 거. 이번 달에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칭대명사를 볼 때 첫 번째는 자리의 일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자리의 일치로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안명사와의 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안명사가 누굴까? 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we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 체크 잘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명사가 왔어.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인칭대명사 나한테 물어봤어. 뭐부터 생각할 거라고? 첫 번째, 자리의 일치. 자, 명사 앞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지, 형용사 자리. 여러분 형용사 자리로 쓸 수 있는 대명사는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소, 유, 격. 그래서 이번 달에 dear가 정답이 됐었죠. 되셨어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we, 주격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당분간 또 안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소유격은 스테디예요, 스테디.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겠죠? 자, 근데 다음 달에 그래서 지금 조금 예상을 해보기에는 이런 소유격이나 주격과 같은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높여서 보시는 아이들이 있죠. 뭐 제기대명사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 번은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대명사 쪽에서는 요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역시 이번 달에는 제가 옆으로 좀 쓸게요. 그렇죠? 자, 이번 달에는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5월 11일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세는 부사인가 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사 어휘는 많이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사 자리를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그쵸? 여러분 이번 달에 어떠셨어요? 편하셨어요? 부사 자리? 만약에 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부사 자리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셨다는 얘기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나왔던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어와 동사 사이 무슨 자리? 그렇지, 부사 자리. 또 비동사와 ing 사이 무슨 자리? 그렇지, 부사 자리. 그쵸? 요런 기본적인 패턴들.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물어본 부사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부사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스타 토익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딩 교재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페이지 210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사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세요. 물론 유스타 토익 교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그 외에 기본서들에 보시면 부사편에 가면 첫 번째 페이지에 부사 자리라고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를 물어보는 게 자, 주어와 동사 사이를 여러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크게 보는 패턴들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바로 뭐예요? 동사를 쪼개놓는 케이스들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 BING, 비형용사 또 뭐 있어? BPP, 그치? 비투부정사. 그런 사이에 전부 다 뭐 쓰는 거? 부사 쓰는 거.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아시겠죠? 꼭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시험에도 또 나와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치? 체크 잘해서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 딱 보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하나가 있었어요. 자, 뭐였냐면은 보통 제일 많이 여러분 출제되는 거. 근데 사실 뭐 제일 많이 출제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것들이 왜 있잖아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보통 뭐지? and 또는 either A or B, both A and B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어떤 거 나왔어? 자, 앞에도 명사고 뒤에도 명사였어. 그런데 이 자리에 뭘 쓸까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보기가 뭐였냐면은 부사. 그치? 부사. 아니면 그러니까 ly로 끝나는 거.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뭔지 잘 모르는 거. 그치? 그리고 as와 as가 있었어요.
나는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전치사라고 배웠는데 에이 전치사는 근데 보기 중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전치사가 안 되면 뭐 쓰면 돼? 그치 명사하고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전치사야 원래는 그쵸? 그런데 전치사 말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단어와 단어도 연결이 가능한 등위 접속사라는 거죠. 이번 달에 여러분 등위 접속사 바로 누구 나왔어요?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아, 나 and 생각하고 or 생각하고 본만 이거 등위 접속사인 줄 알았는데 얘도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s well as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A as well as B 아마 상관 접속사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쪽이 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등위 접속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앞에 명사 나오면 뒤에도 명사 쓰고 앞에도 동사 쓰면은 뒤에도 동사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원래는 저희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rather than이죠. 자, rather than 할 때 사실은 누구냐면 than. 왜 A rather than B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해석하면 뭐해? B보다는 오히려 A가 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그때 보통 동사하고 동사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Would rather A than B라고 배우잖아. 바로 그 구문이야. 그 구문처럼 쓰는 건데 이 등위 접속 than 자체가 일종의 등위 접속사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어요. 나는 비교급에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팁으로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식 노트에는 이 얘기 정리되어 있으세요. 등위 접속사 1번. 그치? 자, 1번 공식 등위 접속사 편에 가시면 제가 옆구리에다가 딱 정리해 놨으니까 우리 족토 수강생 여러분들은 꼭 거기 확인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번 달에 그래서 지금 부사 자리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 등위 접속사가 일반적이지 못한 아이가 나왔다. as well as. 한 번 더 우리 정리해서 잘 봐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번 달에 나왔던 얘기에서 명사 자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명사 자리가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명사 자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아니 명사 자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아니야? 그치? 완전 쉬운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 명사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명사 공식. 자, 명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자리가 명사 자리냐 아니냐를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죠. 주, 목, 보어, 전사의 목적어, 그치? 기본적인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사 다음 자리, 맞지? 자,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봐야 되는 게 사실 뭐냐면 수예요. 셀 수 있다 없다, 그치? 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명사 중에 사람 명사 나오면 가산이야, 가산. 이거 알고 있으라고 그러거든. 자, 왜 이 얘기 해드리냐면 이번 달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receive of 무슨 형용사를 써놓고 그 다음에 빈칸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 그러면 당연히 관사 플러스 명사니까 나는 뭐만 봐? 명사. 근데 명사가 여러분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consultant고 하나는 뭐야? consultation이라는 거지. 여러분 뭐 쓸 거였어요? 뭐 쓰셨어요, 혹시? 나는 있잖아요. 컨설턴트가 사람 명사 자문가잖아요. 상담가. 그래서 어가 왔으니까 예, 사람, 오케이 이렇게 간 거지.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명사 자리 문제냐? 문제냐? 자리 문제인가요? 명사 자리 문제기는 하죠. 왜냐면 나머지는 컨설트 이런 식으로 동사가 들어왔었으니까. 자리 문제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이건 자리 문제인가요? 아니죠. 어휘 문제죠. 여러분 명사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명사는 실제로 보면 이 사람 명사라는 팁 때문에 사람 명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휘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자, 어휘를 판단할 때 명사 어휘를 판단할 때 보셔야 되는 첫 번째 팁이 있어요. 바로 그 팁이 순서가 뭐냐면 관련 동사를 찾는 거예요. 자, 얘 관련 동사는 지금 누구다? receive, 받다죠. 여러분 그럼 받다라고 하는 receive의 목적어로 사람을 받을까 사물을 받을까? 이러면 쉽지? 그렇지. 사물을 받아야지. 그래서 상담을 받다라고 하는 consultation 쓰시는 거예요. 어머 상담이 셀 수 있는 명사였어요. 난 몰랐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하나에만 자꾸 포커싱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서 저렇게 하는 게 해설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 거지.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돼. 경우의 수가 2개면 2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세요. 되게 몇 점대? 미안한데 500대에서 700대 사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세요. 왜? 명사 자리잖아요. 셀 수 있잖아요. 사람은 셀 수 있어요. 끝! 이렇게 배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시선을 하나 더 넓혀보실 수 있는 순간이 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600에서 700으로, 700에서 800으로, 800에서 900으로 넘어갈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시선을 얼마나 넓혀서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다 정리를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순서라는 거, 단계로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뭐 나는 그냥 알아 자연스럽게 그럼 상관없는데 이런 단계로 정리를 해놓지 문제를 풀 때 자꾸 헷갈리거나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계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단계별로 기억을 하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답이 그래서 얘는 아니고 나머지 3개 중에 그래서 또 얘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확한 답을 하나를 꺼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라는 게 필요해. 어떤 건지 알겠지? 물론 나는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할 때마다 항상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기억 많이 나고요. 좀 두서가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항상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이런 단계적으로 좀 공부하실 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달에 관계대명사는 안 나왔는데 명사절 접속사는 나왔어요. 자, indicate라는 타동사 다음 자리에 예쁘게 또 여기다가 적어놔야겠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감기가 있어서, 그쵸? 기침할 거라고 그랬는데, 기침님이, 그쵸? 여러분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굉장히 알아서 기침이 안 나오네요. 감사하게도. 자, 어쨌든.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봐요. 그죠? 그러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 거겠죠? 자. 어쨌든 indicate라는 타동사 다음 자리에 뒤에 주어 동사 이하에 문장이 완벽하게 들어왔거든. 그래서 당연히 동사가 2개니까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왜?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 자, 우리 유스타 어학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공식 중에 기본 공식이지요. 요걸 생각하면서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 타동사의 무슨 절?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완전 문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다? 대시였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트. 그쵸? 나 명사절 접속사 저런 거. 그치? 외워야죠. 그죠? 자, 외워야 되는데 문제 풀 때도 포인트. 지금 사실 제가 얘기 다 해드렸어요. 접속사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야? 첫 번째,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리를 먼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 어떤 절인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앞에 대상에 따라서. 오늘은 타동사 다음 자리라서 명사절이 필요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 이 명사절 중에서도 완전 불완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완전한 문장도 있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문장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였죠? 근데 그 판단하는 건 의외로 간단해. 접속사 자리만 손으로 가리면 돼. 요걸 가리고서 여러분 문장 뒤가 완벽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팁으로. 그거 외에는 그럼 뭐예요? 완전 불완전을 받을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는 형용사절 접속사의 종류는 또 무엇인지 예를 들어 어떤 때 완전 문장을 받는 아이들은 누군지 이런 정리는 해놓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리를 파악하는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문제를 풀면서 이거 지난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4월 달에 그쵸? 그래서 이 문제 꼭 맞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 역시 있었죠. 바로 누구냐면
anticipated. 이거, 아이고. 우리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다 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4월 달에 내가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좀 불리하시겠죠? 자,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anticipate라는 동사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적절한 형태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then anticipated 또는 이렇게 쓰면 돼요. then 주어 anticipated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 보시는 주어 다음에 anticipated.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라고 하면 then we anticipated 라고 얘기하면 이때 anticipated는 본동사의 개념이죠. 그런데 얘는요. then anticipated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분사의 패턴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준동사로 보셔야 돼요. 약간의 그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다 PP야. 그럼 있잖아요. 비교급을 쓸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비교급 then anticipated, 비교급 then 주어 anticipated 이렇게만 쓰면 돼요. 예상하다 동사가 근데 또 뭐가 있지? 그치, anticipate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자, 한번 적어볼까? 자, predict도 있잖아요. 이것도 예상하다예요. 또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단어 있는데 그렇죠? expect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죠. 여기다가 ed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달 시험에서 제가 아마 expected인가요? 그렇죠? 이쪽이 정답이 나왔었죠.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나는 지난달 시험을 봤는데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난 틀렸어. 그럼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외우면 되는 거야.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지난달 시험이 왜 중요하냐? 이번 달 시험에 안 나올 줄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나오면 한 방 먹는 거죠. 또. 그치? 한 번 맞으면은 덜 아프거든요. 근데 맞은데 또 맞으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눈물 나는 거야. 그치? 우리 이제 앞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그달 나왔던 얘기들은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달이 확실한 대비가 될 수 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도 여러분 한 번 더 포인트 있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입에 붙이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 달 문제를 보니까 자, 왜 그 연기되다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 그쵸? 자, be postponed 제가 항상 외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until 시점. 그치? 언제까지 연기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정답 그래서 못 썼다? until이 여러분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봐도 돼. 명사 BPP 다음에는 명사가 바로 못 오니까 명사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누굴 쓴다? 전치사를 써야 돼. ABCD 중에 전치사 2개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뒤에 시점 명사를 받았잖아. 시점 명사랑 어울릴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니까 until밖에 없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보기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입에 붙여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억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단계를 기억하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치? 근데 둘 중에 제대로 된 방법은 하나는 갖고는 있어야지 여러분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꼭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었는데 2가지만 더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뭐냐면 due to 명사 뭐뭐 때문에 라고 할 때 이 자리에 뭐 쓸 거야? large의 적절한 형태를 물어봤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 due to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원래 이거 주투를 묶어서 전치사라고 하지만 끊어보면 due라는 단어하고 to라는 단어하고 연결된 거잖아. 그게 하나의 전사로 본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중간에 자리 비어있으면 여러분들은 못 쓰실 거예요? 그쵸? 그냥 due to라고 말해야 되는데 due하고 to 사이에 자리를 비워놓은 거니까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 걸로 써야지. 그게 누구니? 그렇지. 바로 부사죠. largely to 라고 얘기하죠. largely라는 아이가 주로 대부분이란 뜻으로 쓰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특히 지난달에 저희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달에도 요 얘기 그대로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요. due largely to. 자,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확하게 이 구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 구기 때문에 중간에 자리 비면 당연히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due to 다음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래서 부사가 돼야 된다. due largely to 주로 뭐뭐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해드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린다는 게 이거였죠. 자, 빈칸 다음 자리에 명사를 쓰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썼는데 동사가 무브드였어. 그런데 당연히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품사를 쓸 거냐 물어봤거든. 어떤 품사 써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 근데 여러분 전치사가 보기 중에 두 개가 있었어. since하고 after가 있었어. 뭐로 갈 거야? 뭐로 갈 거예요? 그렇죠. 바로 누구? after. 왜 since 안 돼요? 자, since가 시간이죠, 여러분. 뭐뭐 이래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 since가 전치사로 쓸 땐 주절의 동사가 무조건 뭐로 와야 되니? 그래, 맞아. have pp야. 완료 시제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보자마자 after 썼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나는 일일이 해석해봤어. 그래도 괜찮아. since가 이래로고 after는 이후에니까 뭘 쓸까? 고민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단지 그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since라는 전치사의 포인트는 뭐라고? 주절의 동사가 어떻게 와야 된다? have 플러스 pp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이 moved하고 연결되니까 after 쓴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후로 이래로 아마 이렇게 정리해서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몇 가지만 지금 잠깐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번 달에 동사 자리 문제 되게 많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 동사를 물어볼 때 동사 공식 첫 번째 뭐였어? 역시 똑같이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 동사 자리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보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주어 동사 수일치. 이것만 해도 의외로 끝나는 문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동 수일치, 그리고 태, 그리고 네 번째 시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본동사 자리 파악, 수, 태, 시제. 요 네 가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 풀이하시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머지 또 얘기들은 저희 진짜 본 수업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랑 수업을 같이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 네이버닷컴 이니토익으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뭐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그쵸? 그러나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6월 시험 대비 RC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기억나시죠? 꼭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토익에 뭐라고요? 아이돌이에요. 자,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쫙 펴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